자, 벼보험은 우리가 전국 어디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 다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벼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잖아요. 어떤 사람이 벼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라고 자격을 봤을 때 첫 번째 봐보시면 농업 경영체 등록 해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 경영체 등록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회사 있잖아요.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뭘 등록해야 되냐면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죠. 우리가 가게 하나 하더라 자영업 하려면 지금은 농사를 질러도 내가 등록해야 돼. 내가 농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농산물 품질 관련 즉 첨단을 이거 그러잖아요. 농산물 품질 관련 그런 데 가서 있잖아요. 내가 나 농사 지어요 하고 등록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 등록증을 줘.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농업 경영체 등록했다고 표현해. 그럼 등록증이 있어요. 내가 농사 진다고. 그래서 이 농업 경영체 등록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벼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근데 이 벼보험뿐만이 아니라 이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려면 무조건 일단 농업 경영체 등록이 기본이야. 똑같아. 이것은 공통사항이야. 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격이 농업 경영체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만 해놓고 내가 농사 안 지면 또 안 되잖아. 이게 반드시 키워드가 뭐다고요? 반드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경작자가 뭐 할 수 있다? 벼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고 실제로 경작을 해야 됩니다. 벼보험에 가입하려면. 벼보험뿐만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 이 조건에 충족이 되어 있는 아들이야, 아들. 이게 이제 아들이 이제 아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놨어. 근데 실제 경작을 누가요? 아빠가 하고 있는 거야. 실제 경작을. 자, 이랬을 때 아버지 명의로 보험 가입할 수 있다 없다? 가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실제 경작자 명의로 우리는 보험 가입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거기 봐보시면 자, 첫 번째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가보시면 실제 경작하는 주된 계약자, 주된 경작자 이름으로 우리는 보험에 가입하더라. 그 다음에 가번, 계약자를 주된 경작자가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불가하더라. 그 다음 나번에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임차농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농지 소유자는 가입이 불가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건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자, 이 농지가 소유가요. 소유자는 A예요. 자, 이때 이 A라는 사람이 직접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A는 보험 가입할 수 있다 없다?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이 A라는 사람이요. B에게 임차해줬어요. 이때 경작을 누가 하고 있냐면 B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 가입자가 누구로 돼야 된다고요? B로 해야 된다고요. 즉 이때는 A는 보험 가입할 수 없다. 왜? 실제 경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는 반드시 뭐라고요?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험 가입할 수 있고 내가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은 사람도 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요. 즉 소유자도 보험 가입할 수 있고 임차농도 보험 가입할 수 있어. 다만 키워드는 뭐라고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남의 농사를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내가 농사 짓고 있다. 그럼 나는 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이게 소유자. 자, 이런 경우. 즉, 소유하면서 직접 농사 지면 A씨는 보험 가입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소유하면서 임차했다. 그때는 A씨는 보험 가입할 수 없다. 그 개념. 자, 그 다음에 봐보시면, 그 2번에. 자, 법인도 우리가 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국인도 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미성년자도 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하고요?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누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야 된다. 좀 단독 행위가 좀 곤란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험 가입 기준 봐봅니다. 자, 우리가 농지 단위로 보험 가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농지 단위로. 근데 최소한 그 농지의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50만 원. 자, 50만 원 꼭 기억.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 되라. 이 개념. 자, 50만 원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뒷장 232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러이러한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인수 제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무래도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하천부지, 늘상 잠길 수 있겠죠. 보험 가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나번에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었다. 계속 이렇게 침수돼 버렸다. 다음 어쩔 수 없는 경우, 호우주의보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로 하더라. 그 다음에 오염,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최근 5년 이내의 간척지, 5년 숫자 기억. 자, 그 다음에 카에 가보시면 자, 농을 개간했어요. 그래서 전환지라고 표현하잖아요. 복토. 자, 애들이 몇 년? 3년이 안 된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전환지. 자, 그 다음에 자,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자, 표준 수확량 있잖아요. 자, 표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지역별 기준 수량 곱하기 재배 양식. 제가 재배 양식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하고? 직파하고 기계이양. 그 다음에 품종. 자, 품종이 우리는 중생종이냐, 조생종이냐, 만생종이냐 이렇게 품종이 달라지겠죠. 일찍 수확하면 조생종, 늦게 수확하면 만생종 이렇게 말하겠잖아요. 품종이라는 것은. 그 다음 이양 시기를 언제 하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많이 달라지겠죠. 거기에다가 재배 방식이라는 것은 일반 재배하냐, 유기 재배하냐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재배 방식은 일반 재배하느냐, 유기 재배하느냐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은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제가 4월 달에 여러분이 보험 가입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 가입하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때 이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야, 올해 몇 킬로 정도 이렇게 예상되지? 해서 우리는 뭘로 가입한다고요? 평년 수확량으로 보험을 가입한다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제가 이제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보험 가입 금액을 알아야 된다고. 그럼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은 자, 그 공식이 어디에 써져 있냐면 자, 보험 가입 금액 내가 쓸게요. 제가 가입 수확량 곱하기 1kg당 가입 가격 결론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야. 네. 그러면 이 가입 수확량 어떻게 결정해 했더니 오른쪽 봐보시면 233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보세요. 23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 가입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하더라 그 말 있잖아요. 근데 그 일정 범위는 거기가 또 숫자가 써졌죠. 평년 수확량의 최소 몇 프로에서 50%에서 최대 100% 이내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면 자, 이 공식 그대로 주겠죠. 자, 가입 가격이야. 뭐 1kg에 1,000원이에요. 1kg에 1,500원이야. 이건 조건 줄 것이고. 그럼 우리는 가입 수확량 알아야 되겠죠. 그럼 가입 수확량 알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평년 수확량 알아야 된다. 그럼 평년 수확량이란 뭐라고요? 아, 올해도 우리 농지에 이 정도 수확이 될 거야는 그 기대되는 수확량을 갖다 우리는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로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4월달에 보험 가입할 때 자, 여기가 1000제곱미터 농지를 내가 보험 가입하러 왔어. 아, 올해 여기서 몇 킬로 정도 수확이 될 거야 라고 우린 좀 이제 예상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예상할 때 올해 약 10,000kg 더 수확이 될 거야. 그럼 이걸 빼내려면 이 10,000kg 빼내려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 집에 과거 자료 평균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지. 작년에 몇 킬로 나왔어? 재작년에 몇 킬로 나왔어? 그 전에 몇 킬로 나왔어? 이거 과거 자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보험 가입을 하니까 그럼 과거 자료는 몇 년 거 쓰냐면 5년 거 평균치를 빼는 거예요. 5년 거. 그럼 5년 거 평균치를 뺀다는 것은 결론은 몇 년도겠어요?
16년부터 16, 17, 18, 19, 20년 이렇게 16년부터 20년까지 5년 거 자료를 평균치를 가지고 올해도 이 정도 수학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수학량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평년 수학량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이 평년 수학량 다행히 이 5년을 우리가 다 보험 가입을 했으면 우리 집에 수학량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보험 가입을 안 했어. 중간에 만약 2년을 미가입했어. 즉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있는데 18년 보험 가입 안 했어요? 19년 보험 가입 안 했다고. 결혼 나는 보험 가입 몇 년 한 거예요? 나는 3년 보험 가입하고 2년은 미가입했다고. 그럼 우리가 3년 것이야 우리 집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쓰지만 이 2년은 우리 집에 자료가 없잖아. 그럼 이때는 그 지역의 표준치를 써버려. 즉 표준 수학량을 갖다 쓰는 거예요. 자, 보험 가입했을 때는 우리 집 거 수학량 쓰고요. 보험 가입 안 했을 때는 그 지역의 평균치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산출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평년 수학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평년 수학량 구하는 공식이 또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보시면